오늘부터 한양여자대학교 인테리어 디자인과 캐드2 10주차 3차 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캐드 화면으로 한번 넘어가서 2차 시 때 그렸던 거를 연장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은 지금 이 부분만 그렸는데요. 제가 설명을 하면서 그렸다고 하더라도 저도 거의 한 25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 부분 그릴 때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예요. 여기를 맞춰 놓으면 저기가 안 맞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약간의 치수는 조금 달라져도 약간의 오차는 넘어가는 걸로 할 거니까 최대한 맞출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맞춰보고요. 지금 치수 안 간 거 몇 가지 치수를 줄게요. 여기 안쪽 기준으로 R값이 아까 3,500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치수 또 안 준 게 나머지는 아까 다 반복이 됐었고요. 각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메모할 수 있게끔 각도 정보를 좀 줄게요. 여기가 116도였어요. 내각이. 이쪽도 안쪽 기준으로 131도라는 각도를 가졌어요. 이거는 이제 뭐 보통 레이아웃을 잡게 되면은 스케치를 손으로 하게 되는데 그거를 캐드로 옮기는 과정에서 적당한 위치를 찾아 나가거든요. 그러다가 나온 치수기 때문에 지금 우린 옮겨 그리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디자인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스케치한 걸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형태를 캐드에서 그린 후에 치수들을 좀 선을 정리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캐드도 5단위로만 우리가 5mm 단위로만 쓴다고 했었죠. 디테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1mm, 2mm, 3mm 단위가 있겠지만 이런 평면도, 특히나 이렇게 큰 평면도는 실제 공사에서 5513을 맞추는 거는 정말 어려워요. 이거를 목공 반장님한테 여기 5513 맞춰주세요 해봤자 아마 목공 반장님은 이거 그냥 2mm 키워갖고 5515나 뭐 5510이나 이 정도의 오차로도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당연히 디테일 도면이나 가구 뭐 아주 예민한 도면 같은 경우는 그런 게 가능하겠지만 실제 공간에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요. 이런 각도를 맞춰 나가는 것도 현장에서는 각도계 재기보다는 이런 거리 값으로 이 벽의 길이 벽에서 얼마 떨어졌는지 그런 걸로 다 측정하는 노하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재개돼 있고요. 뭐 아예 본을 떠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런 공간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치수들을 찾으면은 현장에서 얼마든지 그려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도면에서 이렇게 5513이라든지 8218이라든지 이런 치수가 좋은 치수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리를 여러분들이 형태를 만들어 놓고 그런 부분들을 깔끔하게 좀 정리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안 맞았어요. 안 맞고 나는 이거 그냥 치수 정리하고 싶어서 2mm 이렇게 키워도 아무 문제 없고요. 얘도 조금 정리하고 싶어서 이쪽으로든 이쪽으로든 이쪽으로 3mm 아예 줄이고 그런다고 해서 이 형태가 달라지는 거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메모해 놨다가 최대한 이 치수를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2차 시 들은 수업이랑 이거랑 하면은 이 정도의 치수 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이 웬만한 거 다 그릴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런 치수 있는 도면을 옆으로 잠깐 또 지우면은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요청하면은 캡처해서 보내줘야 되니까 옆으로 옮겨 놓고 치수선 일단 다 지울게요. 지우고 이제 이 안에서 실내 창호도를 그릴게요. 도어도 그리고 이제 뭐 픽스로 된 유리 글래스 파티션도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선은 복잡해서 일단은 싹 다 지울게요. 이게 지금 한 몇 주 전부터 인코딩은 조금 시간이나 그런 게 걸리더라도 용량 같은 문제가 생기더라도 좀 최고화질로 하고 있어서 제가 돌려봤을 때는 조금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조금 많이? 좀 이상한 표현이긴 하지만 많이 개선이 된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한테는 아직도 좀 답답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충분히.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치우고 이쪽으로 원래 도면에 가깝게 갖다 놓을게요.
이게 여기 창호까지만 하면은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게 없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거 가구 언제 다 채우지? 막 이럴 텐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모듈이기 때문에 어, 생각보다는 가구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쪽부터 창호를 그릴게요. 여기 입구 쪽은 지금 어제껏 그렸는데 머리가 너무 아픈데 또 이쪽 잡으려면은 복잡하니까 이쪽부터 그려 나가도록 하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유리 파티션이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얘는 유리로 된 창이에요. 여기 벽으로 다 막혀 있다고 생각하면은 답답하기 때문에 오피스 공간 같은 경우에는 유리를 이렇게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안쪽에 필요한 데는 블라인드를 내린다든지 아니면 중간 정도에만 미스트 시트를 바른다든지 뭐 하단 부분만 뭐 그라데이션 시트를 쓴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완전히 차단되게는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공간의 개방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어 사이즈를 한번 볼까요? 도어 사이즈는 양쪽 프레임을 합쳐서 900이에요. 그러면은 도어 자체는 한 800 정도 도어를 사용하면 된다고 보면 되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 우리가 이렇게 도어가 딱 걸릴 수 있게끔 도어 다리라고 해서 이렇게 프레임에 홈을 파줬었는데 여기는 지금 딱히 안 그려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문을 만들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 위아래로 잡아주는 천장과 바닥에서 잡아주는 경첩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거는 딱 90도에서 멈추게 되거든요. 열렸을 때, 닫혔을 때 90도 각도로 탁탁 멈추게 돼요. 어떤 거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 그 뭐 디자인관 1층에 로비에 있는 유리문 있죠? 그 가네모네 힌지라고 그러는데 그런 힌지를 사용하게 되면은 딱히 여기 이제 프레임에 도어가 딱 멈출 수 있는 턱을 안 만들어줘도 문이 멈추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힌지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예, 이제 이거는 디자인하기 나름이지만 여기서는 그런 힌지를 사용하는 걸로 해서 프레임을 사각형으로 좀 단순하게 그려놨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 이제 문 같은 경우에는 35mm로 그렸고요. 프레임은 50으로 그렸고요. 그거 기준으로 이쪽은 그려 나가면 되고요. 여기 이제 뭐 대표이사실 같은 경우에도 사장실 1800 지나서 나머지는 창 유리 이런 식으로 했고요. 부사장실 같은 경우도 1800 기준으로 해서 벽을 만들었네요. 그래서 요거 알았으니까 이제 이쪽에다 적용을 한번 시켜볼게요. 여기는 이제 유리니까 냅두면 되고요. 여기는 1800 기준으로 여기까지가 벽. 그쵸? 그 다음에 이쪽 부사장실도 바깥의 기준으로 1800 여기까지가 벽 이렇게 됐습니다. 이쪽부터 그려볼게요. 옵셋 당연히 벽에서는 100 떨어져서요. 프레임 포함 900이라고 그랬죠? 900 이렇게 창문이 들어가고요. 트림해서 여기 문 들어가는 부분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프레임 포함해서 여기서 100을 띄느냐 프레임 빼고 100을 띄느냐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어떻게 했을까요? 프레임 빼고 100을 띄었죠. 그러면은 프레임 빼고 100을 띄었으니까 이 900 안에서 옵셋 50 여기도 50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프레임이 들어갈 자리가 이렇게 생기는 거고요. 저기 도면이랑은 조금 별개로 전 창호는 이 시안 색깔을 써서 그려볼게요. 그래야지 나중에 좀 차이도 나니까 이렇게 그려놓고 문 두께 아까 라인 그려서 35라고 그랬어요. 35 로테이트 이쪽으로 이렇게 열리겠죠. 이거는 이게 라인으로 다 그리는 게 싫으면 여기에 선 잡았으면은 이렇게 위에다 렉탱글을 덧 그려주고요. 여기 라인 두 개를 까먹지 말고 이렇게 지워주세요.
네, 얘는 윈도우 레이어에서 색깔만 마젠타로 이렇게 한번 바꿔줘 보겠습니다. 바꿔주고 서클, 그래서 문이 열리는 반경까지 표시해 주고요. 이거는 9번으로 저는 그렸습니다. 8번도 좋고 9번도 좋아요. 이런 부분은 좀 정리를 해주는 게 좋죠. 그래서 문을 그려줬고요. 여기 나머지는 이제 뭐가 될까요? 창이 되는 거죠. 여기서 옵셋 50 해서 여기 프레임 하나 잡아주고요. 여기를 몇 칸으로 나눠줬죠? 세 칸으로 나눠줬죠? 하나, 둘, 세 칸. 그럼 이 안에 프레임이 몇 번 들어갈까요? 두 개가 들어가죠. 그럼 프레임 두 개면 100이 빠지잖아요. 그럼 그냥 디바이드 하지 말고요. 여기 전체가 2025예요. 그럼 2025에서 100을 빼면은 1925죠. 1925 나누기 몇을 하면 될까요? 3을 하면 되겠죠. 640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건 디바이드를 그냥 하지 말고 옵셋 640 프레임 50 또 옵셋 640 프레임 50 이런 식으로 해서 칸수 기준에서 프레임 빼고 이렇게 치수를 나눠주면은 훨씬 정확하게 창 나누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 유리 들어갈 부분은 트림 해주고요. 애매하게 안 맞네요.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 매치 프로퍼티스로 이렇게 프레임들도 색깔을 전부 다 시안으로 바꿔주고요. 이 사이사이에 이제 유리가 들어가겠죠. 유리 이렇게 들어가고 이 위에 프레임 라인이 들어가고 스페이스바 누르면은 계속 전 명령어로 돌아가는 거 알죠? 그래서 스페이스바 누르면은 계속 라인이 이렇게 그려져요. 선을 연장해서 그려도 되지만 뭐 정확하게 좀 그리려면은 이렇게 끊어서 그려주는 게 정확하긴 정확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을 전부 다 색깔만 9번 정도로 이렇게 바꿔주면은 창에 있는 부분과 벽에 있는 부분이 완성이 됐고요. 이쪽 똑같아요. 이쪽은 요거랑 똑같이 문이 달릴 거니까 미러를 해줄게요. 미러 해서 이쪽으로 옮겨 놓고요. 그러면 이쪽 벽체는 정리가 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트림 시켜 놓고요. 여기도 트림 그래서 여기는 벽 정리해 주고요. 나머지 이제 여기가 이쪽 방 옆방하고 만나는 벽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또 뭐가 될까요? 유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프레임 50 이렇게 잡아주고요. 나머지 여기도 3칸으로 나눌 거니까 요 치수 1949에서 100을 빼고요. 프레임 2개 값 100 빼고 나누기 3 하면은 616 정도 돼요. 616 옵셋 50 옵셋 616 옵셋 50
트림을 할게요. 이쪽 벽이랑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색깔 바꾸기가 쉽지가 않네요. 트림 해주고 이 선들은 레이어 4번 윈도우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나머지도 트림해서 지워줄게요. 이렇게 지워주고, 그 다음에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네, 유리 라인 그려줄게요. 이렇게 가운데 옆이랑 똑같이 유리 라인 그려주고, 위에도 다 연결해 줄게요. 위에 그리는 선은 프레임이 보이는 거예요. 위아래로 다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려주고, 마찬가지로 이것들만 선 색깔 9번으로 이렇게 바꿔줄게요.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회의실, 작은 회의실, 큰 회의실, 유리 확인됐고요. 여기 지금 아까 그리면서 빼먹은 거 있는 데는 트림을 해줄게요. 선들 정리 다 해주시고요. 그러면 벌써 두 군데 벽체 완성됐고요. 여기 사장실, 부사장실도 이 프레임을 그대로 갖고 올게요. 창문을 카피해서 갖고 오고, 뭘 하면 될까요? 로테이트를 하면 됩니다. 로테이트 해놓고, 직교 켜놓고 로테이트 해요. 방향이 이쪽 부사장실 쪽에다 맞으니까 옵셋 100 해놓은 상태에서 이쪽에 벽에서 100 떨어진 부분에 배치해 놓고, 화장실 쪽으로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미러 해줄게요. 미러 이렇게 해주면은 문이 양쪽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트림, 문 열리는 부분 선 기준으로 해서 트림 해주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문 열리는 거 기준으로 해서 이 선 잡고, 이 선 잡아서 나머지 트림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가운데 벽과 벽체 만나는 부분은 다시 다 쓸데없는 선들을 만나는 부분 다 지워줘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주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창까지는 다 문까지는 다 완성이 됐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1800 제외한 부분에서부터 여기 유리가 일부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옵셋 50 하고요. 여기는 몇 칸인가 봅시다. 작으니까 3칸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유리가 두 칸 나눠져 있죠. 두 칸은 계산하지 않아도 돼서 쉽습니다. 프레임 표시해주고, 트림, 여기 라인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미드 포인트로 선 잡아서 가운데 50이니까 옵셋 25씩 옵셋 해줄게요. 여기 지워주고, 트림. 여러분도 그릴 때 아마 이렇게 큰 그림을 보고서 그리게 될 텐데, 작은 화면만 이렇게 보고 따라오면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를 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문 제외하고 유리가 2칸이 들어간다는 거를 기억하고 그리면 돼요. 이제는 제가 뭐 미드 포인트를 잡아라, 뭐 선을 바꿔라, 뭐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충분히 이 정도의 창 라인은 스스로 다 잘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여기까지 같이 그려주는 게 입구 쪽 아까 복잡한 라운드 쪽 빼고는
크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각자 자기 방식으로 그려나가는 게 더 빠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900문을 제외하고 이렇게 유리가 두 프레임으로 나눠져 있는 이 부분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1800을 제외하고 나머지기 때문에 치수가 조금 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치수가 뭐 20mm, 30mm 이렇게 차이잖아요. 그런 건 실제로 공사해놨을 때 육안으로 느껴지지 않는 치수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능적인 거 먼저 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디테일한 치수들은 잡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줄게요. 잡아주고 프레임 바꿔주고요. 이게 지금 그래도 마젠타와 그린인데 여러분들 화면 볼 때는 이게 차이가 많이 안 나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자세히 당겨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가운데 역시 미드 포인트 잡아서 옵셋 25씩 25씩 잡아주고요. 프레임 트림해서 이렇게 해줄게요. 가운데 마찬가지로 유리 끼워주고요. 나머지 색깔 9번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창하고 유리까지 다 완성이 됐고요. 이쪽은 없어요. 딱히 지금 전부 다 파티션, 가구 파티션으로 마무리될 때고요. 이 부분에 이제 뭐가 들어갈까요? 서고 쪽에 문이 하나 들어가는 게 보여질 거예요. 서고 문 있죠? 서고 문은 프레임 포함해서 몇으로 만들어졌나 한번 봅시다. 서고 문은 프레임 포함해서 800으로 했어요. 그렇게 크지 않게 일단은 만들어 놨네요. 그래서 문은 프레임이 이제 삐딱하게 되면은 만드는데 비용이나 수고로움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 이제 수평선 하나 잡고요. 여기서 코너에서 잡았습니다. 안으로 50 들어오고 프레임 포함해서 몇이라고 그랬죠? 800이라고 그랬죠? 800 되는 문을 이렇게 잡아줄게요. 프레임 포함 800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50 이렇게 잡아주고요. 이 부분도 프레임 부분 이렇게 잡아주고 마젠타로 바꿔주고 이쪽도 이렇게 잡아줄게요. 그 다음에 문 두께는 아까 몇이라고 그랬죠? 35 이렇게 잡아주고요. 당연히 문은 어느 방향으로 열려야 맞을까요? 벽 쪽인데 이렇게 제껴질 수는 없으니까 물론 이렇게 더 많이 90도보다 뭐 더 많이 제껴지는 그런 경첩 특수 경첩이 있긴 하지만 당연히 여기는 서고고 물건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열리는 게 맞겠죠. 문 열리는 방향을 잘 생각해서 로테이트 이렇게 잡아줍니다. 잡아주고 문을 이제 아까와 마찬가지로 렉탱글로 이렇게 끝선에서 끝선 대각선으로 잡아서 렉탱글로 하나 해주고요. 이게 나중에 편집하거나 이럴 때 좀 편해서 선을 연결해 준다고 보면 돼요. 색깔은 마젠타로 이렇게 잡아주고요. 서클 이용해서 문 반경 만들어주고요. 트림으로 선 지워주고요. 지금 제가 이런 거 일일이 지금 같이 그리는 이유가 그동안 못 따라왔던 학생들
이번 기회에 좀 같이 천천히 볼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수업하는 거 화면 녹화했었잖아요. 그거보다는 이렇게 캐드 화면 자체가 되어 있고 여러 번 돌려보기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못 쫓아왔던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답답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같이 좀 그려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너무 느리다 생각하지 말고 잘 따라와 주고요. 저도 이게 4차시 동안 가구까지 넣는 게 거의 2주 동안 지금 그린 거잖아요. 생각보다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네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수면실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끝선 기준으로 프레임 빼고 한 300 정도 지나서 문 치수는 몇인지 한번 확인할게요. 문 오픈은 800이네요. 300, 800 생각하고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기서 라인 그려서 여기서 300, 그 다음에 오픈이 800, 그쵸? 이 800에는 프레임 포함. 문은 한 700 정도 되겠죠? 수면실이니까 문을 지금 크게 잡지는 않았어요. 이 선은 바로 지워주면 되고 트림해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문은 사실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도 상관은 없는데 지금 도면 보면 이렇게 문이 안쪽으로 조금 크게 그려져 있어요. 그거는 약간 이제 공간을 좀 막아서 수면실이니까 소음 같은 거를 더 차단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문 사이즈를 이렇게 맞춰 놓은 후에 이렇게 돼도 상관이 없지만 슬라이딩 도어는 그리고 약간 벽에서 레일 때문에 레일이 뭐 대략 한 50mm라 그러면 거기에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한 10mm 정도 이렇게 뜰 거예요. 10mm까지는 아니, 정확하게는 7mm, 8mm지만 이렇게 살짝 뜰 거고 스트리치에서 양쪽으로 50씩 문을 키워줄게요. 이렇게 키워주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쪽 부분에 좀 소음 같은 게 차단이 될 수가 있거든요. 문이 덮어주니까. 그리고 안쪽에서 봤을 때는 프레임이 안 보이는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카피 해준 다음에 이 부분은 9번에 히든선. 그쵸? 네, 9번에 히든.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슬라이딩 도어가 열릴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게 다 됐고요. 이제 이쪽에 있는 파티션만 표현하면은 자동문 제외하고 다 가능한데 이쪽에 있는 파티션 사이즈가 한 칸이 850, 오픈이 애매하네요. 지수가 1087, 부분이 3050, 3050 된 이유가 있을까요? 850이 반복인가요? 사이즈도 다른데, 그쵸? 800씩이네요. 800씩. 여기가 850. 양쪽에 850이고, 여기가 지금 프레임 포함해서 800씩 이렇게 자리를 잡고, 가운데를 똑같이 비워놓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 벽에서는 이 벽을 좀 장식벽체를 둬서 200부터 300 정도 튀어나오게 일단 먼저 벽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벽이 일단은 생기네요. 이렇게 벽을 만들어 놓고요. 여기서부터 850,
여기도 850 파티션을 만들어 놓고 가운데는 800짜리 파티션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이런 걸 하나 떼서 일단 만들어 볼게요. 옵셋 800, 800, 800, 800 이렇게 생길 거라고 일단 이쪽으로 대략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트림을 할게요. 이게 또 30분 넘어가면 여러분들 너무 지루하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가 다음 4차시 수업에서 한번 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치수만 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850짜리는 뭐 할 거 없고요. 이게 800 파티션이죠. 여기서 이거를 반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계산을 안 하고 쉽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가 800이죠. 어차피 CAD가 멈췄습니다. 4차 시에서 다시